거의 007 작전 뺨치는 수준의 긴장감에 무려 4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한 번에 읽어 내려갔던 책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가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맘 챌린지 카페입니다. 지겹게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쳐서 참 다행이죠. 어떤 날은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처럼 우리 마음의 슬픔, 우울함이 거치지 않는 그런 날도 있고 또 말갛게 개어서 상처도 아픔도 다 씻겨나간 줄 알았는데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처럼 다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날도 있죠. 최근에 저는 그런 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 새로운 방법을 써봤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저보다 더한 아픔을 겪은 작가의 글을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기분이 막 좋아졌다기보다는 나의 어려움이 작아지고 이제 꾀병 그만 부리고 일어나자, 다시 멋지게 살아내보자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스스로 일어나서 담담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참 존경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한 맛, 부드러운 맛의 위로보다 쓴맛, 매운맛 이런 위로가 오히려 위로를 넘어서서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매운맛의 위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서님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 9년간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다가 탈출하기까지 자기가 겪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가감없이 증언합니다. 의붓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예요. 사실 너무 충격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자는 프롤로그에 미리 경고 아닌 경고를 해요. 보기만 해도 힘든 오지탐험 다큐멘터리 같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멘탈이 좀 약하신 분은 성폭력 가해자인 친아버지는 놀랍고 안타깝게도 목사인데요. 부모님이 한번 이혼하고 재결합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신에게 저질러온 성폭력, 가정폭력, 초경통과 동시에 겪었던 원치 않았던 임신과 중절 수술까지 그 나이에는 알아서도 안 되고 당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글로 풀어내고 있어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정말 떠올리기조차 힘든 기억을 용감하게 마주하고 되새깁니다. 탈출하고 다시 잡혀오기를 거듭하는 동안에 가해자가 아빠기 때문에 돌려보낸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가 처음 출간되었는데요. 그때는 은수연이라는 필명을 달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아빠라는 절대 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본명 김영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오게 됐습니다. 작가 본인에게 상당히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정말 의미가 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해자인 아빠가 죽고 또 이제 살기도 편해졌을 텐데 굳이 그 지옥 같은 세월을 글로 남기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까?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자 역시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다, 이제 맘 편히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녀의 몸과 마음과 영혼, 시간에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빼앗아간 10대 시절의 기회와 추억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힘들다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한 상처들이 그녀의 몸속 곳곳에서 꿈틀대며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글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털어낼 수 있었던 거죠. 글쓰기 워크숍을 참여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지만 가능한 한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했다고 해요. 또 돈이 부족할 때는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나 돈 없다. 그런데 계속 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치유에 대한 투자가 가해자를 죽도록 패거나 죽이는 것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위트 있는 말을 해서 울다가 웃었습니다. 지필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친족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어린 영서들이 숨어서 살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고 방치하는 사회를 고발하는 용기,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고요. 힘겨웠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자기가 살아서 버틸 수 있었던 자기의 비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처를 노출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열어 보이고 아프다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상처에 앉은 딱지와 이미 새살이 돋아 솟아오른 내 일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약을 써보세요. 이런 방법 참 괜찮네요. 이런 거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을 덮을 때 당신이 알게 되길 바란다. 견뎌내지 못할 아픔은 없고 끝이 없는 고통은 없다고.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진, 그리고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이제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20살 된 여자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한 거죠. 공부도 아주 잘하는 그런 인재였어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찾아가서 머물면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청와대 대통령 영부인에게 편지를 써요. 자기의 상황이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다행히도 친절한 답장이 오고 그렇게 등록금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안타깝게도 아르바이트 일터에서 다시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가고 또 가족들의 감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완벽한 탈출을 계획합니다. 거의 007 작전 뺨치는 수준의 긴장감에 무려 4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한 번에 읽어 내려갔던 책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가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무시하기인데요. 가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비인격적인 말과 협박과 폭력을 가해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고 해요. 무시한 거죠. 물론 힘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계속해서 그 말과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 이 나쁜 놈, 이상한 놈 하면서 그 사람 말이 틀리다는 걸 계속 스스로에게 인지시키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는 어느 순간에도 자포자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붙들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게 아니니 악쓰고 버텨냈다. 환경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모습이 이분은 정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구나.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확신, 긍정 이걸 지켜내야겠다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날마다 얻어맞고 당해도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이 문제를 두고 매일 신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끊임없이 해결책을 모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문이 조금 열렸을 때 바로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에 다루기 겁나고 어려워서 그냥 마음 한켠에 밀어둔 그런 문제, 그런 상처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상처에 대하여란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다루고 대면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에 대해 묻어두고 외면하기보다 김영서 작가처럼 처절하게 들여다보고 따져보고 싸우고 충분히 아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도 익어가는 열매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치유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인세의 10%를 한국 성폭력 상담소 피해 여성들의 치유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하니까 책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착한 소비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어떠셨나요? 뭔가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받은 감동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분발해서 좋은 책, 좋은 리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